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처음에는 특검은 시간 끌기다 그러면서 받지 않았다가 그게 9월달 일입니다. 11월달 돼서 조건부 특검을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최근에는 조건 없는 특검을 얘기해가면서 실제 특검의 협상에는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말바꾸기죠. 자, 재난지원금 밀어붙이다가 심지어는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만행을 저질렀다고까지 만행에 가까운이라고 표현을 해서 질책을 하던 이재명 후보가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고집하지 않는 이유, 않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죠.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설익은 재난지원금 뿌리려다가 결국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만 걸 가지고서 유연성이라고 포장해서 또 국민들을 호도했다. 이런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본인의 기본 정책이죠. 기본소득.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입장 바꾼 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보니까 연합뉴스TV가 특집 인터뷰를 했더군요.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한 반발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질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 일단은 세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 분명히 말하면 국민의 부담이 되는 정책은 국민들이 합의 없이 할 수 없다. 국민의 합의 없이 부담을 늘리면 정권을 내놔야 된다. 국토보유세는 정확히 말하면 일종의 토지이익 배당이다.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얘기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때려서 그걸 나눠 갖자. 이걸 토지이익 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국민에게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일부를 나누면 투기 억제 효과도 있고 소득 재분배, 양극화 완화 효과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통해서 그걸 뺏어서 모두가 공유하자는 개념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선진국 대비 토지 보유세 부담 비율이 5분의 1에 불과해서 이것을 절반만 올려도 15 내지 20조 정도 이상 생길 수 있다. 이것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95%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은데 95%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은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를 낼 사람은 5% 정도밖에 안 되고 받는 사람은 95%다. 그러니까 이걸 세라고 근데 무조건 반대하는 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국토 보유세라는 것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정의냐 아니냐 하는 게 아니고 5%한테 뜯어서 95%가 나눠주니까 95%가 좋아해야 되는데 왜 안 좋아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히 설명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한다. 그 점은 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국토보유세,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말한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말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유연성이 발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연해진 이재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불과 넉 달 전 정도인 7월 초에 연합뉴스 인터뷰를 해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새 정책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것으로는 기본소득제만한 게 없다. 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 분권 개헌, 지방정부의 지방세 결정권, 조세 재정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22일 날 정책 발표회를 가졌죠. 이게 기본소득 발표입니다. 여기서 임기 안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원으로 뭘 얘기했냐면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세원관리 강화 이렇게 해서 여기서 25조 원 이상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연간 60조 원을 오가는 조세 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여기서 또 25조 원 정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국토보유세 이게 이제 기본소득 토지세라는 겁니다. 이게 1%만
할 경우라도 50조 원이 생긴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탄소세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탄소세를 도입하면 대략 30조에서 64조 원 정도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재원 대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정책 발표를 했죠. 자, 그러면,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우선 문제가 돼야 되고, 자, 오늘 이렇게 연합뉴스 TV에서 인터뷰를 했으면, 그럼 국토보유세는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한다. 이렇게 되면. 반대하면 안 한다. 반대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투표하나요? 여론조사 하나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반대냐 아니냐는 걸. 그리고 만약 51대 49가 나오면 이건 반대냐 아니냐.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잘 아시지만 여론조사를 하든 뭘 하든 그거는 굉장히 가변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반대하던 것을 11월 달에 찬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안 하다가 11월 달에서 찬성한다 그러고 얼른 해치우나요? 이런 식의 것이 결국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찬성하면 하고, 그 찬성이라는 게 사실은 본인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그걸 공론화를 거쳐서 정부에서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일종의 신임투표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하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뭐 정권을 내놓아야 된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신임투표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신임투표는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유 그래도 지금 대통령 된 지 얼마 됐다고 밀어줘야지 이렇게 됩니다. 거기다가 본인 이재명 후보 말대로 한 5% 많이 가진 사람으로부터 빼앗아서 95%한테 나눠주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국민이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5%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라는 거죠. 국민 편가르기고요. 자, 그러면 정책이라는 걸 과연 전부 그렇게 가져갈 것이냐. 그렇게 가져간다 그러면 삼성그룹 해체해서 다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 이러면 그 사람이 최고라는 그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는 이건 정책도 아니다. 그래서 자, 국민이 반대하면 이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포퓰리즘적인 대안이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국토보유세를 안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원 대책이라고 7월 달에 발표할 때 본인이 해놓은 것이 대략 따지면 한 거의 1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국토보유세가 한 50조 원, 1%의 경우 50조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빼고, 그 다음에 그럼 앞으로 탄소세도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탄소세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탄소세는 찬성할까요, 국민들이? 국토보유세는 그래도 한 5% 정도의 그 땅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빼앗아서 나머지한테 나눠주겠다는 거니까 좋은데, 탄소세는요, 자칫 잘못하면 전 국민한테 부과돼야 됩니다. 내지는 일부 기업에 부과돼야 됩니다. 그럼 기업이 그 탄소세가 부과된 것을 그냥 고스란히 탄소세 내고 말을까요? 상품에 전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이 그거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탄소세라고 국토보유세하고 탄소세하고는 같이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럼 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결국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이라는 거는 예산 절감, 그 다음에 조세 감면분 축소. 조세 감면분 축소는 국민들한테는 결국 증세로 받아들여질 것이고요. 예산 절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 절감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펑펑 썼나요? 문재인 정부는 예산을 펑펑 쓰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럼 25조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라는 얘기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 설명에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죠. 아니 25조 원씩이나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절약 안 하고 썼단 말이야?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어디에서 얼마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문재인 정부는 그럼 왜 절약을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가 설명을 해야 된다. 정말 거기서 25조 원 이상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따지면 결국 재원 대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기본소득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본소득을 이걸 발표한 대로 한다고 해도 국민들한테 연간 100만 원 주면요, 한 달로 나누면은 10만 원도 안 됩니다. 8만 원. 그러면 누구 말대로
저 지하철 그거 뭐 그냥 타고 다니는 비용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버스 타고 다니는 비용 정도밖에. 그게 무슨 기본소득이냐? 용돈도 안 되는 건데. 응? 대중교통 뭐 그냥 지원, 대중교통비 지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기본소득이라고 국민을 속일 수가 있는가? 더군다나 그렇게 준다는 재원도 지금 이렇게 다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제는 정말 넉 달 전에 자신만만하게 발표했던 그 기본소득 발표회 이 부분에 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가? 그럼 그건 포기한 거냐?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정말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재원이죠. 어디서 돈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푸느냐. 아니, 윤석열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심상정 후보든 국민들한테 돈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고 싶죠. 그러나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김부겸 국무총리도 그 얘기했더군요. 쥐어짠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돈을 주고 싶은데 재원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소득을 설계할 때는 그 재원이라는 것을 맨 첫 번째로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본소득 하겠다고 엄청나게 넉 달 전 정도에 얘기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그 재원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하나 둘씩 국민 동의 없으면 안 한다? 그럼 결국 기본소득을 못 하겠다는 얘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돼서 재원대책으로 사실은 제가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게 국민들이 반대가 심하니까 그럼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소득도 결국은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정직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한다. 그러면서 그걸 유연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이재명은 합니다입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 기본소득 또는 기본소득 재원 문제에 관해서 7월 22일에 발표를 했으니까 그 발표와 이재명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를 연결하면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재명은 합니다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합니다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와 지금 이 시점에 12월 1일 날 연합뉴스 TV하고 인터뷰한 내용하고는 상충하는 것이죠. 이재명은 한다면서요. 그런데 국민이 동의 안 하면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이 동의, 현재 이 시점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캐치프레이즈와 지금 정반대의 주장을 펴면서 그걸 유연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뭐가 이재명의 진짜 모습이냐? 아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재난지원금 문제, 특검 문제. 그것도 저는 특검을 처음부터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제가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못하게 되니까 뭐 국민 여론이 어쩌고 핑계대면서 안 하겠다고 철회하겠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50조 원 지원 이거는 또 덥석 받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재원은 또 어디서 마련하죠? 50조 원인데 그러면서 당장 하자고 그럽니다. 내년에. 아니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장 내년에 하자고요. 내년에 하자면 올해 양당이 합의해서 또 기재부를 결국 압박해서 기재부가 증액을 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50조 원이 갑자기 어디서 나옵니까? 아니 기본소득 하자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재원대책 마련하더니 그거 하나둘씩 뭐 잘 안 되니까 그냥 뭐 안 하겠다고 내팽개치고 그럼 기본소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자영업자들한테 푼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그것도 덥석 물어가지고 그것도 하자고 하고 그럼 그 50조 원의 재원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50조 원 재원을 어떤 식으로든 마련을 하겠죠. 뭐 그때 가서 이제 뭐 추경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또 하자고 그럽니다. 당장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점을 본다면
자, 이게 유연한 게 아니고 결국은 대책 같은 걸 제대로 세우지도 않고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불쑥 질러놓고 국민들이 그거 아닌데요, 여론이 나빠진다든가 이러면 결국 그냥 슬그머니 없애버리고 안 한다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기본소득이 딱 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거 줘도 용돈조차도 안 되는 그런 돈인데 하물며 또 그 재원까지도 본인이 얘기했던 걸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놓고 그걸 유연하다고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그게 이재명 후보의 장점인 양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 데는 유연성도 좋고 이재명은 합니다도 다 좋습니다. 안 되는 일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게 현명한 거죠. 자, 그런데 그거를 정직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지. 안 하게 되면 왜 안 하게 됐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이 재원을 넉 달 전 정도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부분에 관해서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넉 달 만에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이게 이런 정책을 내놓고 또 이렇게 철회하고 이게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 그 다음에 석 달 뒤면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정치인의 모습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해야 된다. 그 설명을 안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겠다? 글쎄 그게 과연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선 과정에서 토론동을 거쳐가면서 자, 그럼 기본소득은 사라졌느냐 여전히 남아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